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38세 여성입니다. 요즘은 시간이 여유로워져서 이런저런 다른 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는데 예전에 제가 겪은 일들이 생각나기도 했어요. 당시에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누구를 원망해야 할지 고민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일들을 기억하며 웃음이 나오는 정도로 해졌어요. 제 남편과 두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저는 예전에 외동인 시어머니나 여보나 보다는 둘째나 셋째인 사람들을 선호했어요. 우리 친정아버지가 그런 성향이 있어서 장남의 며느리인 우리 엄마가 힘들어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본문을 한국어 문법에 맞게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봤습니다. 그래서 항상 외동이 장이 아니라 위로 형제가 있는 사람이랑 결혼해야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소개팅을 통해 만난 남편이 둘째라고 했어요. 근데 책임감도 강해 보이고 수하고 착한 모습에 저는 결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자주 하시던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처자식 먹여 살릴 수 있고 착한 사람이면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 말을 듣고 자라다 보니 저도 그 기준으로 남자를 선택하게 됐고요. 결혼은 타이밍이라고 하잖아요. 남편이랑 저는 뭔가 운명같이 타이밍이 딱딱 맞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견도 금방 하게 됐고요. 근데 상견 자리에 흠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주버님이 너무 예쁜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오게 된 것 같아 기분이 좋네요. 저희 큰애도 장가를 정말 잘 갔거든요. 남편을 찍어보 우리 둘째 아들도 장가 보낼 수 있을까 싶었는데 이렇게 또 인연이 되네요. 저희 아들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따로 없고 요즘 집값이 높기도 하고 결혼 시작부터 빚을 지고 시작하면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집을 마련해 주려고 해요. 으리으리한 집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경기도 용인 근처 30평대 아파트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저도 저희 따라서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둘이서 모두가 많다고 해도 빚을 많이 껴서 신혼집을 구할까 걱정이 됐는데 사돈께 애들 집을 마련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덕분에 저도 마음 놓고 결혼시킬 수 있겠네요. 용인 쪽이면 애들 회사랑도 가까워서 위치도 좋네요. 그때 저랑 남편이 용인 쪽에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도 저희 신혼집을 회사 근처에 잡아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확고한 상견례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아주버님이 끼어들며 한마디 하셨습니다. 경기도 용인이 해도 요즘 세상에 남자 쪽에서 집을 해주는 사람이 어디에도 없는데 한두 명도 아닌데 그래서 요즘 신혼부터 빚내서 결혼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 재수 씨는 복도 많네. 그럼 나중에 우리 엄마는 재수 씨가 모시는 걸 알 거야? 내가 다 기억하고 있을 거야? 우리 엄마는 모시는지 않는지 아니면 모셔야 하는 건지 뭐라고 하는 건지? 너는 여기가 어떤 자리인지에 대해 그런 농담을 하는구나. 죄송합니다. 아들이 장가 보낼 때 혼자 지낼 게 걱정됐는지 봐요. 근데 여기서 40년째 아는 사람도 많고 도움을 받을 사람도 많아. 그래서 며느리의 도움이 없어도 괜찮아. 그리고 우리 남편을 먼저 보낼 때 상당한 유산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우리 큰아들이 허튼 소리를 해서 너무 마음을 쓰게 했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그거는 장남이라서인지 어머니가 더 그럴 수도 있어요. 생각한 대로 말씀하신 걸로 보입니다. 괜찮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시댁에서 집 전해주니까 너도 항상 시어머니 잘 모셔야 되죠. 시어머니께서 한마디씩을 난감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친정 부모님께 바로 전해주셨습니다. 부모님도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얼굴에 언짢아 보이는 표정이었지만 바로 어머니가 사과를 하셨기에 별다른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소회가 마무리되고 집에 가는 길에 제게 사돈 때 큰아들은 뭐 하는지 물어보셨어요. 아마도 신경이 쓰이신 것 같아요. 아까 내가 너한테 시댁에서 집 전해주니 시어머니 모셔야 된다고 한 사람은 때 첫째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아들은 뭐 해 결혼을 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아주버님은 사업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형님이 아이가 아직 어려서 같이 못 오셨다는 것 같더라고요. 사업하시는 분이라 말씀이 조금 거칠게 하실 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그렇게 말해서 저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도 어머님이 아니라고 해주셔서 다행이었어요. 솔직히 그랬으면 그냥 집 안 받고 안 하는 게 나았을 텐데요. 사업하시는 분이 왜 이렇게 분위기를 파악을 못하나 이 얘기를 듣고 결혼을 시켜야 되나 고민이 되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런 것으로 결혼하는 거 아니니 별말 안 했지만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사도에서 그렇게 영재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촌이 사과를 빨리 주었으니 다행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예에 바르지 않았을 텐데요. 아이고, 예비 신랑분이 성향이 좀 달라 보이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매우 존경하는 분께서 일반적인 만남이 얼마나 자주 있을까요? 많지 않을 테니 명절이나 어머니의 생신 같은 특별한 날에만 참석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아주버님과 제가 만나는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남편과 아주버님이 큰 친분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 그들과 만날 일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도 아주머니 때문에 형님 대상을 안 어리게 느꼈어요. 어떻게 보면 자리 나누고 두 분을 모시는 게 걱정됐는데 이번에 우리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다음 날쯤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누군가인지 궁금해서 전화했는데요. 받았습니다. 형님이라고 안녕하세요. 저는 상원이라고 합니다. 형수가 되는 사람이에요. 이번 삼겹살 모임에서 제 남편이 부적절한 말을 한 것 같다고 들었습니다. 죄송해요. 제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사업 때문에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좀 역효과가 나는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나서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연락드렸어요.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철이 없는 아주버님으로 생각해 주세요. 제가 다시 한번 사과드릴 겁니다. 아니에요. 그때 어머니께서도 죄송하다고 사과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워요. 나중에는 모두 함께 꼭 만나요.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는 가족으로 만나볼 수 있겠네요. 결혼식 준비도 잘하시고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이제 곧 가족끼리 만날 거라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도와드릴게요. 무슨 얘기를 하실까요? 걱정이 많았는데 상냥하게 사과하는 자리를 대신해 주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며 왜 시어머니가 아주버드니의 장가에 잘 갔다고 얘기했는지 다음번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버드니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 걱정도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보니 아주머니 때문에 신경 쓰였던 제 마음속의 안개도 싹 해소되었습니다. 이런 형태의 사이를 유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는 문제없이 함께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바로 명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복도 걷게 차려입고 시댁으로 갔는데 형님이 음식을 다 해놓으셨더라고 해요. 사실 인사만 드리고 바로 들어가서 편한 옷으로 갈아입으라 했는데 형님이 벌써 음식 다 해놨다고 해서 당황했죠. 형님과 함께 음식하시느라 힘드실 텐데 제가 너무 늦게 와서 형님이 혼자 다 하신 거예요. 죄송해요.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에는 저랑 같이 해요. 결혼의 첫 명절인데 어떻게 음식을 시켜야 하는지 이런 건 손님이 미리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동서는 편하게 이때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얼른 친정으로 내려가야지. 나는 친정이 가까워서 좀 천천히 가도 되는데 동생은 거리가 있잖아. 명절에는 차든지 뭐든지. 많이 밀린 작업들이니 이따 점심 먹고 나서 바로 설거지를 할 테니까 나가서 설거지는 내가 할게요. 나도 동서 가면 친정에 갈 거예요. 설거지는 제가 해야죠. 음식 다 해주셨으니까. 제가 설거지하고 나가겠습니다. 형님 말씀 잘 들어야 해요. 나중에 돈이 필요하면 말할 테니 그때 도와주시면 돼요. 여태까지 나 혼자 해왔어서 혼자 하는 게 편해서 그래요.
동서 옆에 있으면 더 신경 써야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점심 먹고 일찍 내려가서 친정 부모님이 얼마나 기다리게 할지 봐야겠어요. 처 명절부터 형님은 저를 많이 챙겨주셨어요. 근데 사실 처음에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나 형님은 매번 저를 배려해 주셔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혼 후 1년 정도가 지났는데 형님이 두 번째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축하한다며 선물부터 다양한 것들을 챙겨드렸어요. 형님도 너무 고마워하셨어요. 축하드리고 싶어요. 기저귀와 다양한 아기용품을 구입했고 이건 형님을 위한 것이에요. 나중에 맛있는 것을 사드릴 거예요. 아이가 있으면 이런 것을 챙겨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동서도 맛있는 것을 사드리라고 챙겨드렸어요. 너무 고마워하세요. 둘째는 몸이 조금 더 힘든 것 같아요. 동서도 애너 생각하고 싶어요. 첫째 때는 다녔는데 둘째는 몸도 못 가놓겠어요. 얼른 푹 쉬세요. 저희 먼저 가겠습니다. 나중에 산원에서 나오면 집에 놀러 갈게요. 형님이 낳은 둘째 조카를 보니 저도 아이를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종종 남편과 함께 살 때 이야기해요. 데이트하며 분위기를 잡으려고 했거든요. 그날은 남편과 하루 휴가를 내서 데이트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리셀 중에 아주머니 같은 분이 있더군요. 사실 아주머니인 줄 알았다면 눈치도 보였겠지만 인사도 드렸어요. 그런데 옆에 다른 여자와 팔짱 끼고 있더군요. 그래서 순간 형님이 벌써 산후조리원에서 나오셨나 생각해서 가까이 갔죠.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주머니는 형님이 아닌 다른 여성과 다니는 게 였어요. 볼 때부터 형님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다면 잠깐 산후조리원에서 나오셨나 했을 텐데 딱 봐도 형님이 아니었어요. 저희가 형님을 만나러 가기 일주일이 안 되었던 때였거든요. 아주버님은 형님이 함께 산후자위원에서 몸을 푸는 동안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아무래도 형님이랑 한 사이라 더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형님에게 말씀드리려고 전화를 꺼냈는데 옆에서 남편이 저를 말렸습니다. 당신이 지금 전화해서 뭐라고 하게, 우리 형이 바람 피고 있다고 얘기하게? 그리고 우리 형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냥 못 본 척해. 괜히 우리가 말을 옮겨서 불똥 튀길 수도 있어. 형의 가족 일이니까 알아서 하겠지? 괜히 남의 가족에 껴들지 않아도 돼. 아니야, 진짜 남도 아니고 가족이잖아. 그리고 그걸 어떻게 못 본 척해? 딱 봐도 아주버님은 다른 여자가 팔짱을 끼고 있는 걸 목격했어요. 형님, 지금 애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런 일은 더 빨리 알려주어야 해요. 그러니 형수님, 에너지 얼마 안 돼서 몸도 제대로 돌아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형수님께서 원망하실지도 몰라요. 제가 형님께 전해줄 테니 당신은 조용히 있어 주세요. 그러면 당신이 꼭 아주버님께 말씀해야 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진짜 아주버님이 실망하실 거예요. 남편이 직접 아주버님께 말씀해도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런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이건 제 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일이니까요. 더 조심스러워지고 이런 일들로 가족이 해체될 수도 있잖아요. 형님이 애 낳은 지 얼마 안 된 상황이라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형님이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형님 산후조리도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셨다고 해서 겸사겸사 조카 얼굴도 보고 형님 좀 더 보고 싶어서 집으로 놀러 갔습니다. 가서 보니 형님 손목에는 상처가 있고 딱 봐도 며칠 못 잔 얼굴이었어요. 그 얼굴을 보니 제 마음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형님이 잘해주시냐고 넌지시 물어봤어요. 형님이 둘째 아트하고 노래를 부르셨다 요즘. 이렇게 잘해주시는 형님 덕분에 감사합니다. 애 낳기만 하면 다 해준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주말인데 어디 가신 거예요?
잘해주긴 본인이 나자고 그렇게 노래를 불러놓고 막상 나니까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요즘 사업도 안 된다고 하면서 생활비도 못 가져다 주고 있어요. 요즘 사업 상황이 안 좋은가 봐. 근데 애가 둘이나 되니 나가는 것도 많은데 이러다 100일 된 애들도 없고 내가 설거지라도 해서 돈을 벌어야 될 야동을 해야 될 것 같아. 요즘 잘 지내? 아직 애 소식은 없고. 아, 저는 아직 소식 없네요. 형님 혼자 애들 보기 너무 힘드실 텐데 고생이 많으셔서 어떡해요? 이러다 몸도 더 안 좋아지겠어요. 제가 조카 좀 보고 있을 테니 눈이라도 좀 붙이세요. 저 친구들 중에 결혼해서 애 낳은 부인들. 애들도 많아서 종종 대신 봐준 적도 있어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푹 주무세요. 동서, 우리 집에 와서 고생시키고 싶지 않은데 사실 나는 너무 힘들어서 이번만 좀 부탁할게. 동서, 너무 고마워. 그럼 나 1시간만 좀 자고 나올게. 사우, 조리원에서 나오니까 제대로 잠을 못 자서 너무 힘들었거든. 이따 저녁에 동서, 먹고 싶은 거 시켜줄 테니까 조금만 고생해줘. 정말 너무 고마워. 얼굴이 반쪽에 돼서 혼자 조카들을 보는 형님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잠깐 애를 보는 것밖에 없어서 종종 주말에 형님이 혼자 조카들을 돌봤다는 소식을 들으면 가서 조카들을 돌봤어요. 그때마다 형님이 너무 고마워했죠. 그리고 그때까지만 했던 거였어요. 아주버님이 정말 사업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집에 잘못 들어온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다 보니 저도 아주버님의 외도 사실을 잊고 있었고요. 그러다 조카 100일 선물도 살 겸 혼자 백화점에 간 날이었어요. 백화점에 가면 꼭 명품 매장을 한 번씩 둘러보는 거죠. 너무 비싸서 사진은 못 찍었지만 구경만 해도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날도 조카 선물을 사면서 명품 매장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명품 매장에서 아주이 나오더라고요. 설마 이번에도 다른 여자랑 있나 싶어서 저다 쳐다봤는데 혼자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큰 쇼핑백을 가지고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버님이 정신을 차리신 모양이에요. 조카의 100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당연히 형님 선물로 생각했죠. 근데 조카의 100일 날 다 같이 아주머니 댁에서 장을 보았어요. 가 근처에 명품 가방으로 보이는 것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형님께 슬쩍 물어봤어요. 형님, 이번에 명품 백 하나 생기지 않았어요. 제가 며칠 전에 아주버님이 명품 매장에서 나오는 걸 봤는데요. 쇼핑백이 꽤 커 보였는데. 뭐 받으셨어요? 자랑 좀 해주세요. 저한테는 자랑해 주셔도 되잖아요. 저 대리만족이라도 느끼고 싶어. 동서,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뭐 받은 거 없는데? 명품 가방 요즘 사업도 안 좋다고 생활비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데 정말. 저희 남편이 말려 동생이 잘못 본 거였어요. 아니에요. 분명 아주버님 존재를 알고 있었는데요. 제가 원래 그날에 형님께 연락을 드릴까 싶어서 아주버님의 사진도 찍어 놓았어요. 보세요. 아주버님이시죠. 혹시 제가 생각한 것이 맞아 봅니다만 아주버님이 계신지 모르고 선물을 주고 싶으셨던 걸까요? 죄송해요. 이건 제가 서프라이즈 선물이었는데 미리 말씀드린 건 아니었나 싶네요. 아니면 그날 형님께 미리 말씀드리고 싶어서 아주버님 얼굴이 나오는 사진을 찍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주버님이 서프라이즈 선물을 주시려고 하실 수도 있으니 굳이 형님께 먼저 말씀드리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이 100의 잔치가 있었는데도 아직 안 주셨다고 해서 조금 놀랐어요. 혹시 저녁에 주실 수도 있는데 제가 너무 설레발을 부린 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형님께 사과드릴까 했어요. 주어를 명확히 향상시키고 문장을 명확하게 구성하려면 문맥을 보았고 다음과 같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드렸어요 라고 하며 아니야, 나는 알고 받는 게 더 좋아. 동서가 얘기해주니 괜히 기대하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준다는 말은 없었거든. 만약 받게 되면 동수한테 제일 먼저 자랑할게. 미리 알려줘서 고마워. 요즘 계속 남편한테 짜증내는데 오늘은 좀 잘해줘야겠다.
그렇게 형님은 웃으면서 동서 덕분에 기대된다고 하며 좋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 저도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그래도 며칠이 지나도 형님한테 선물을 받았다는 연락을 못했습니다. 한 2주 뒤였나 형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정말 예상치도 못한 일이 일어났더니 우리 남편이 명품 매장에서 나왔다고 했잖아. 그래서 나는 며칠을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나는 먼저 아는 척을 했지. 근데 자기가 아니라고 동서가 잘못 본 것 같다고 하면서 요즘 사업도 안 되는데 무슨 명품이냐 소리를 지르더라. 근데 그때 동서가 나한테 사진도 보여줬잖아. 틀림없이 내 남편이었거든. 심지어 그것도 아침에 입으라고 주셨어. 그래서 수상하다 싶어서 우리 친정 엄마한테 애들 맡기고 뒤를 밟았거나 그 명품 가방을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 그 여자가 예쁜 명품 가방을 들고 내 남편에게 고맙다고 하면서 그 사람 바람 피고 있었어. 만약 동서가 그날 나한테 말 안 해줬으면 나 아직도 몰랐을 거야. 서 고마워. 동서 덕분에 이 인간 실체를 알았어. 어떻게 자기 애나 한 사람을 두고 그럴 수가 있냐 사람이냐? 형님, 괜찮으세요? 놀라셨을 겁니다. 제가 괜히 말 옮긴 게 아닌가 싶네요. 애들도 있으니 이혼도 어려우실 텐데 지금 가정을 따뜻하게 여기는 저의 생각을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애 둘이나 낳은 여자들과 다른 여자에게 명품을 사주는 남자는 필요 없어요. 또한 제게 제대로 된 관심을 주지 못하고 그 돈으로 여자를 살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어릴 때 이혼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아버지의 현실을 알 때 이혼하면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그런 아버지와 함께 살기보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낫겠죠. 그리고 바람 한 번 일으킬 남자는 없어요. 만약 제가 끝장내려고 하면 잠깐 멀어지겠지만 그 후에 또 만날 거예요. 그렇게 믿는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건가요? 제가 이혼할 거예요.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될 거예요. 시간 문제예요. 그로 인해 형님도 이혼하실 거라 생각해요. 하니까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 형님이 사우저 의원이 계신 때 아주머님이 어떤 여자와 팔짱을 끼고 지나가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제 남편과 함께 있었는데 남편이 본인 아주머님께 얘기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 당시 형님이 아직 에너지가 많이 되지 않았던 때여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웠어요. 죄송해요. 사실 형님이 이혼을 안 하시겠다고 결심하셨다면 예전에 봤던 아주머님의 행동을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바람을 용서할 수 없다 하시면서 이혼하신다고 하셔서 예전에 보았던 것들도 모두 말씀드렸죠. 조용히 들어주시던 형님이 이제라도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시댁도 발칵 놀라셨어요. 뒤집혔다는 게 아닌데 바람을 피웠으니 시어머니가 소란을 빚어 형님을 찾아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고 미안하다 말하며 용서를 구했어요. 하지만 형님이 단호하게 이혼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미안한 마음에 아주인 명의로 된 아파트를 형명으로 넘겨주셨어요. 아이 둘을 키우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말할 때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웃긴 일이 벌어졌어요. 아주버님이 저에게 연락하시면서 화를 냈습니다. 재수 씨가 백화점에서 당신을 본 걸 우리 아내에게 말해서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내 잘못으로 내가 내 자식들에게도 못 보게 됐다며 이혼의 원인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에서 날 보았다면 차라리 나한테 아는 척을 한 게 더 좋았을 텐데 왜 우리 아내에게 말했으며 그 불화의 근원을 만들어냈다. 내가 이혼하는 건 다 너 때문이라고요. 알아요. 아주머니께서 명품 매장에서 큰 쇼핑백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저는 당연히 형님과 같이 산 줄 알았어요. 그런 다음 아주머니께서 바람을 핀 게 잘못된 것이라 생각했더군요. 왜 내 잘못인 건가요? 너만 아니었다면 내 아내가 나를 바람 피우는 걸 못 봤을 텐데 이제 너 때문에 이혼당했어요. 너가 책임져야 해요. 너무 무책임하게 내 잘못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서 내게만 책임을 떠넘기며 소리쳐서 기가 찼어요. 그리고 속으로는 형님이 이혼하는 게 100번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계속 생각할수록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큰 소리를 쳤어요.
아까 아주머니의 전화가 왔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요? 나는 백화점에서 아주머니를 보았다고 하여 형님께 말했더니 아주머니께서 이혼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를 향해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아주버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그게 왜냐면 그것 때문인 거예요. 내가 바람 피는 줄 알았다고 했었어요. 그게 사실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당연히 제 편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누가 봐도 아주버님이 잘못하신 거잖아요. 또한 남편도 예전에 제가 보았던 것처럼 다른 여자와 팔짱을 끼고 있다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 남편 입에서 나온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렇다면 그걸 왜 말해버린 걸까요? 그냥 봤으면 나에게 말하고 끝냈어도 되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이혼을 시킨 게 맞다고 하잖아요. 그 얘기를 형님에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 형과 이혼 없이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괜히 다른 사람이 되어 나서기도 하죠. 말라고 했는데 왜 나서서 꼬리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그때 당신의 엄마에게 얘기한다고 나한테 아는 척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때 엄마에게 얘기했어. 우리가 봤으니까 조심하라고 했다고. 근데 당신 때문에 아휴, 안 돼. 이제 와서 뭐 말하는 거니? 달라질 거야? 벌써 형은 혼났는데 당신이 그때 말만 안 했으면 이런 일도 없을 텐데. 솔직히 당신 잘못이 없다고 할 순 없지? 남편 하는 말을 들어보니 남편도 제가 끼어들어서 아주버림을 이혼시켰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니 이놈도 똑같은 놈이구나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본인이 눈앞에서 바람을 피우고 있는데 정신 차리라고 따끔하게 얘기해도 모자랄 판에 조심하라고 했다니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이놈도 바람을 피고 있는 건 아닌가 싶더라고요.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하잖아요. 혹시 본인도 바람을 피고 있어서 아주버님을 태더 감정에 입에 받는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웃긴 게요. 이 일이 발생하기 전까지만 해도 아주버님과 남편이 그렇게 친한 관계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아주버님이 이혼을 하게 되면서 급격하게 우리 남편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시간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그때는 아주버님이랑 그렇게 자주 연락하는 줄 몰랐죠. 그냥 적관화장으로 나오길래 남편도 바람을 피고 있는 중이라 동병상련의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바람을 피는 것 아닌가 생각해요. 거 아닌지 확인해 보게 됐고요. 내 핸드폰도 뒤져보고 몰래 중국에 가서 블랙박스도 뒤져봤는데 다행히 뭐가 나오는 건 없었어요. 아주버님이 이혼하고 한 달 뒤쯤이었는데 갑자기 우리 집에 찾아와서 집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본인이 잘못해서 이혼당하게 됐으면 조용히 살 법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주버님은 그런 게 없었어요. 정말 적반하장이 따로 없거든요. 이거 결혼할 때 시댁에서 주신 집인 거 알지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쓸게. 너 때문에 나 이혼해서 내 집 와이프 줬거든. 우리 엄마도 함께 살기 창피하다고 나가라고 하는데 내가 갈 곳이 있어야지. 그리고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 받은 게 없으니까 장남이 내가 지내는 게요. 맞지 않아요. 이번 달 안에 정리해서 나가라고 솔직히 당장 나가라고 하고 싶은데 그래도 가족으로서의 사인 정도가 있으니까 한 달 정도는 시간을 주겠다는 안에 정리해서 집을 비워놓으라는 게 무슨 말인지요? 한 달 안에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찾아와서 그런 식의 말씀을 하면 어떡하죠? 회사 근처에 작은 원룸을 구해서 거기에서 생활하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원룸을 구해서 거기에 살아야겠다고 생각 중인데 지금 사업도 잘 안 되고 집을 구할 돈도 없어서 우리 엄마가 주신 집을 가져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장남으로서 가야 할 것 아니냐고 생각해요. 한 달 시간을 주겠다는데 그 안에서 정리해 주세요. 아주머니는 갑자기 찾아와서 한 달 뒤에 집을 비우라고 했어요. 그러나 집은 시어머니가 저희에게 준 거 아닌가요? 결혼할 때 받은 집이 있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면서 비웃지요. 아주버님이 아까우셔서 한 달 안에 집을 정리해 빼내라고 했어요.
그러니 본인이 들어와서 산다고 하니 아주머님이 잘못해서 이혼당했다고 하는데 왜 우리에게 집을 달라고 하는 거야? 당신이 가서 어떻게 해봐. 그리고 그냥 우리 집이라고 하지 말고 아주머니께서 회사 근처에 원룸을 얻어서 살면 되는 거지? 나 때문에 이혼했다고 생각해서 의도적으로 그러는 거 아닌가? 뭐야? 솔직히 우리 형 불쌍하잖아. 형은 집도 애들도 다 빼앗겼는데 얼마나 좌절스러워. 종종 조카들이 와서 자야 한다고 하는데 원룸 같은 곳에서 어떻게 살려고 해? 그냥 이 집을 주고 우리는 애도 없으니까 작은 전세 평소에 받아서 살기로 해. 하나 얻어서 살면 되는데 여태까지 우리 모두에게 돈도 많이 있었잖아. 그리고 솔직히 형이 이혼하게 된 건 당신 탓도 없다고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해주는 게 맞지? 남편은 계속 아주 불쌍하다고 하니 우리 집을 주자고 했습니다. 기가 차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남편에겐 따졌고요. 근데 계속해서 본인 형이 불쌍하니 그냥 집을 주자고 하더라고요. 정말 속이의 경이 따로 없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씨알도 안 먹히니 더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화가 나서 남편만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혼한 형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속이 답답한 찰나였기에 남편에게 바람을 피워서 나갔다가 밖으로 나가 형님이 전화했다. 형님, 오랜만이네요. 요즘은 어떠세요? 애를 키우는 게 힘들지 않아요? 먼저 연락드려야 했는데 죄송해요. 형님이 아니야. 동서야. 뭐가 죄송해? 남편이 애를 돌봐줄 텐데 뭐 했어? 차라리 안 보니까 편하고 좋아. 애들도 커서 말을 잘 듣는 것 같더라고. 요즘 동서는 어때? 괜찮아. 라고 말했다. 아주버님과 형님은 이혼했지만 저랑 사이가 좋아서 종종 연락하고 만나서 얘기를 나눈 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날도 형님이 제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를 사업자금으로 돕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답답한 마음에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과 아버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아버님이 오셔서 집을 내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혼한 이유로 시댁에서 제공해 주신 집이니까 장남이 사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서 남편은 집을 주자고 하고 있었어요. 이혼한 본인 형제를 불쌍하게 여기는데 진짜로 마음이 뒤죽박죽이 되어 죽겠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요? 시댁에서 받은 게 없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우리 남편에게 사업자금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남편은 그 사실을 모르게 되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사실 그 사업자금을 못 받은 사람은 제 남편뿐이에요. 그러니 어머님이 결혼할 때에 아버지가 불경종결하여 사업자금을 받아달라고 하셨지요. 집을 해주신 것이고 그 사람이 언제 다시 오느냐고 했단 말이지. 내가 가서 한마디 해줄까? 진짜 그 사람에 대해 좋게 생각하기가 힘들어. 엊그제 오셔서 한 달 안에 집을 빼달라고 하셨거든요. 아마 한 달 안에 한 번은 오겠지 않을까요? 남편한테 물어봐서 아주버니 우리 집에 오신다고 했던 날 알려줄게요. 그때 와서 좀 도와주세요. 아주버님, 너무 난처하니까 제가 힘들어요. 당연한 일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식이나 되어서 동생이 살고 있는 신혼집을 빼앗으려고 하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그날 우리 아이들 다 데리고 가겠으니까 걱정 마시고 연락 주세요. 아주머님이 저한테는 시댁에서 받은 게 하나도 없다고 하더니 사실은 사업자금으로 빌려준 게 있었다고요. 근데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형님 밖에 없었으나 형님이랑 이제 이혼을 했으니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아주버님이 우리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형님께 몰래 연락을 드렸죠. 형님과 조카들은 우리 집 안방에 계셨어요. 형님과 조카가 우리 집에 오신 뒤로 10분 정도가 지나자 아주버님이 배를 두르고 들어오셨어요. 그러시면서 한마디 하셨어요. 내가 저번에 언급했지 않았어? 한 달 안에 정리하라고 했는데 왜 아직도 이런 상태야? 이사짐 센터는 구했는데
어차피 둘이 사는 것 아닌가? 큰 집이 필요 없잖아. 내 아이들이 종종 방문하여 머무르고 가니까 필요한 게 있을 땐. 거지 아주머니가 우리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직 정리를 하지 않았다고 물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카의 핑계를 피웠어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웃음도 나오지 않았는데요. 아주머니는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안방 문을 확 열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아주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두 명이 앉아 있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아주머니는 깜짝 놀라셨어요. 그 모습을 보신 형님께서 정말 매섭게 눈을 뜨면서 아주머니를 쏘아붙였다고 해요. 당시에 시댁에서 받은 게 없다면서 동수에게 이 집을 달라고 했다며 사람이 염치를 가져야지. 돌아가신 아버님이 당신 앞으로 사업자금 3억이나 주셨잖아요. 왜 여기 와 있나요? 그리고 왜 아이들도 여기 왔나요? 이혼했다면 그냥 내가 준 집에서 살 것이지 왜 여기까지 와서 참견하고 있나요? 당신이 하는 꼬라지 때문에 동선에도 이혼할 것 같아서 도와주러 왔습니다. 왜 당신처럼 동생도 이혼시키고 싶어 하는 거 아니라면 당장이 집에서 나가세요. 형님이 무서운 듯이 말씀하셨더니 아주버님은 아무 말도 못하시고 우리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죠. 형님이 우리 집을 나가면서 혹시 아주버님이 다시 찾아오면 저희에게 일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희 집에 온 남편이 저한테 한 말이 있었어요. 아까 우리 형이 왔었는데 당신이 형사님과 조카들을 불러서요. 한 소리를 했다며 당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 형을 불쌍하지도 않아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냐고. 이 집을 팔고 우리 돈을 대출받아서 다른 집을 사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꼭 이 집에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형의 말대로 이 집은 우리 엄마가 사주신 거잖아요. 남편이 하는 말을 듣는데 아직도 현실에 드는 남편에게 온갖 정이 다 떨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한마디 했어요. 그래, 그럼 이 집을 아주버님이 주는 거잖아요. 당신이 그렇게 주고 싶으면 주어야지. 그리고 아주버님과 둘만 살든지 따로 살든지 알겠어요. 그리고 저는 제 짐을 싸서 그 집을 나왔어요. 더 이상 남편과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 싫었거든요. 그렇게 친정집에 있으면서요. 남편에게 이혼 소장을 보냈어요. 아마 남편은 제가 조금 참다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혼 소장을 받은 후에 찾아온 건 남편이 아니라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가 있는 친정집에 오셔서 울면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둘째가 얘기해 준 것을 들었는데 내가 미안하다며 첫째 성진을 고치려고 일부러 집에서 내쫓았는데 너희한테 가서 그렇게 행동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다. 못났나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니 아들 둘을 이혼시키려 할 순 없겠죠. 내가 한 번 용서해주길 바란다. 둘째가 바람핀 것도 아닙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 그 사람이랑 도저히 같이 살 수 없겠어요. 아주버님께서 우리 집으로 오셔서 제일 먼저 도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맞벌이를 함께 채워주신 시어머니께 정말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렇게 난처한 상황을 마주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결정을 내려야 했던 점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께서 사과해 주신 것에 마음이 아팠지만 일단은 남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관찰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남편께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그렇게 있다 없다 하는 태도를 보이셨다면 자기가 지은 오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혼을 동의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라고 여기겠습니다. 결국 이혼 절차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양해해 주신 집의 판매를 통해 부분적 재산 분할이 일어나게 되었죠. 이렇게 해야만 더 이상의 문제를 끌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내게 주시는 조언과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남편도 집이 사라지게 됐어요. 저는 이혼하고 나서 정말 정신이 나가는 삶을 살았어요. 사실 괜히 생각하니까 제게만 힘든 것 같아 더 바쁘게 살려고 했던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때 정형님을 만났죠. 그날은 형님이 어디서 무슨 이야기를 듣고 왔는지 전 남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제는 동서도 아닌데 왜 이렇게 동서가 입에 붙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서방님 소식 들었어요? 아니요. 소식이 없어서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겠네요. 잘 살고 있으면 기분이 좋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잘 살아 있을 거예요. 자기 재산을 분할해주면서 아들들이 모두 시어머니 댁으로 갔잖아요. 근데 시어머니가 화가 나서 둘 다 내가 쫓겼어. 그래서 전 남편은 사업장 안에 작은 방 하나를 만들어 살고 있다고 했어. 서방님은 기숙사를 지원해주는 회사로 옮겼다고 하는데 둘 다 그렇게 살아서 왜 이제 와서 따로 살게 됐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했어. 둘은 연락조차 안 한다고 했어. 형님께서 전 남편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물었더니 정말 엉망인 것 같다고 했어. 말 그대로 형편 못할 때는 안쓰럽게 죽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혼 후에는 형을 돌봐야 해서 자신에게 손해가 가고 어려운 일이 생겨서 서로 얼굴도 안 보고 사는 게 웃겼다. 역시 사람은 상황을 이해해봐야 한다고 생각해. 우리 두 아들도 이혼하게 될 때 가슴 아파하는 순간이 있었지만 저나 너나 결국 형편을 이해해야 하는 것 같아. 형님은 이혼 후에 더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둘째 조카가 유치원에 다니게 되면서 제가 형님을 위해 새로운 직장을 찾아주었습니다. 이런 일이 벌써 2년 전이었다니 시간이 참 빠르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많이 변화한 모습일 거예요.